자, 질문해볼까? 몇 쪽에 몇 번? 61쪽에 8번. 아이고야. 네. 왜 음의 실수이고 양의 실수인지 모르겠다. 8번은요. 61쪽에 8번입니다. 얘가 z제곱이 다음이 되도록 하는 실수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일단 우리가 z라는 애를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그냥 a 플러스 bi라고 잡은 다음에, 당연히 a, b는 실수죠.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여기서 얘네 성질을 좀 생각해 봅시다. z를 제곱하게 되면 a 플러스 bi를 제곱을 하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되니 수정아? 제곱하면 a 제곱 bi 제곱인데 i 제곱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b 제곱 i 제곱이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을 이렇게 앞으로 모아서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실수 부분, 그 다음에 나머지 2abI를 뒤로 빼가지고 요 부분을 허수 부분, 이렇게 봤을 때 생각해봐. 이거 전체가 얘가 음의 실수가 된다고 생각해봐. 음의 실수가 된다. 이거 전체가 음의 실수가 된다. 일단 실수가 되려면 허수 부분이 어때야 돼요? 허수 부분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A나 B 둘 중에 하나는 뭐여야 돼? 0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음의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 봐봐, A나 B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음의 실수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누가 0이 돼야 돼? A가 0이 돼야 돼. A가 0이 돼야 마이너스 B제곱만 딱 남으면서 음의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어떤 복소수가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 얘가 음의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A가 0인 겁니다. 맞죠? A가 0이면 이거 날라가고 얘만 남으니까 음의 실수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똑같은 식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I라는 식이 양의 실수가 되려면 어때야 돼? 그쵸? 이번에도 이 부분은 반드시 0이 돼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되는데, 이번엔 양의 실수가 돼야 되니까 얘가 살아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B가 0이 되면 그럼 이거 날라가고 A제곱만 남기 때문에 양의 실수가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자,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 음의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Z라는 복소수가 Z가 순허수여야 합니다. 그쵸? 순허수여야 돼요. 그리고 거꾸로 양의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Z 자체가 실수여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 풀면 되는데,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이 복소수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당연히 누구에 대해 정리해야지 보기가 좋아? I에 대해 정리해야지 우리가 그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 구분되니까. 그래서 이 복소수 Z를 다시 한번 쓰면 6x 플러스 12, 얘가 실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i, 얘가 허수 부분이거든. 자, 그러면 1번 음의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돼?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x는 뭐다? 마이너스 2죠. 그쵸? 그리고 가끔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는데, 순허수, Z가 순허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는 어때야 돼요? 0이 되면 안 되죠. 그쵸? 혹시나 얘가 0이 되는데 얘도 동시에 0이 돼버린다? 그럼 그건 순허수가 아니죠. 그건 실수죠. 근데 지금은 얘를 0으로 만들면 얘는 0이 안 되죠. 네, 그래서 x값이 마이너스 2면은 z는 순허수가 되고 z제곱은 음의 실수가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양의 실수를 만들려면 z가 실수가 돼야 되니까 이번에는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돼?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 부분이 0이다 그러면 x는 얼마야?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복소수를 바라볼 때 항상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기준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또 62쪽에 17번 요놈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요. 요 식을 우리가 조금 변형을 좀 시키면 되는데, 자, 요 식을 조금 변형시키면 되는데, 자, 얘를 있잖아. 인수분해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봐. 인수분해. 얘를 인수분해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식은 항이 몇 개짜리예요? 4개. 항이 4개짜리지. 그럼 우리가 인수분해 중에 4항식의 인수분해 배웠잖아. 4항식, 항 4개짜리. 어떻게 썼더라? 항 4개짜리? 둘둘 또는 셋 하나. 그럼 지금의 경우에는 딱 느낌이 요렇게 둘이 묶어주고 요렇게 둘이 묶어주면 뭔가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얘네 앞에 있는 둘을 알파로 묶을게요. 알파로 묶어. 알파로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 바 빼기 베타 바 이렇게 묶이고요. 뒤에 있는 둘을 마이너스 베타로 묶읍시다. 뒤에 있는 둘을 마이너스 베타로 묶으면 어떻게 돼? 알파 바 빼기 베타 바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은 다나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를? 알파 빼기 베타 제곱. 음? 아 이거 아닌데? 알파 빼기 베타 하나랑 알파 그러니까 두 덩어리인데 이 부분이 공통 인수인 거죠? 알파바 빼기 베타 응. 바로 묶어요. 그렇죠. 알파바 빼기 베타바로 묶어주면 이렇게 돼가지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인수분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게 하나 남았는데 여기까지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무리 이 앞에 있는 괄호 있잖아. 이 앞에 있는 괄호가 바가 지금 따로따로 씌워져 있죠. 네. 근데 우리는 이 바를 어떻게 처리해도 괜찮다? 그치?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알파의 켤레와 베타의 켤레를 빼라 이 말이잖아. 근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도 괜찮냐면 알파에서 베타를 뺀 다음에 켤레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죠? 지난 시간에 켤레의 성질 얘기하면서 사칙연산과 켤레를 씌우는 그 행동은 순서를 바꾸어도 결과가 늘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면 자 그러면 문제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요거라고 말해줬잖아. 그래서 뒤에 있는 괄호는 마이너스 2 플러스 i인 거고 자 앞에 있는 괄호는 이 친구의 켤레인 거잖아. 그죠? 이 친구의 켤레니까 요 녀석의 켤레를 여기다 쓰면 되는 거죠. 뭐라고 쓸까? 그렇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괄호를 전개시켜주면 답인데 전개시키면은 뭘까 다나야? 일단 4 마이너스 2i. 그거 해야 되나? 이거 지금 합차공식꼴 아닌가? 그렇구나. 그럼 그냥 4 마이너스 i 제곱. 마이너스 i 제곱 근데 마이너스 i 제곱이면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네. 답은 뭐다? 5번. 5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없어요? 또 다른 사람 63쪽까지 질문할 거 19번 19번은 네 요거는요 자 두 복소수에 대해 이거 저는 지난 시간 안 했나? 했어요. 야 이씨 뭐야? 어? 지난 시간에 이거 풀었던 것 같은데? 네. 그죠? 이거 어떻게 풀었었니? 어떻게 나눴죠? 음. 음. 누가? 얘로 나눴었나? 그죠? 지금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5고 그 다음에 베타 바가 5인데 자 이거를 그냥 지금 베타 겹치니까 이런 식으로 변변 나눠봤다. 변변 나눠보면 여기 베타가 이렇게 지워지니까 베타 바분의 알파가 5분의 마이너스 5니까 얼마가 돼요? 요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은 이 베타 바분의 알파, 이 베타 바분의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요거 있죠, 요거. 요 베타분의 알파바. 베타분의 알파바는 얘한테 어떻게 한 걸까? 그치? 얘한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바를 이렇게 씌우면 이 바가 요 분수의 분모 분자에 각각 슉슉 들어가니까 베타분의 알파바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1에다가 바를 씌운 건데 실수는 바를 씌워도 아무 변화가 없거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었죠. 이렇게. 그쵸? 요 놈의 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요 놈이 마이너스 1이면 알파분의 베타바 이건 어떻게 구하죠? 알파분의 베타바는 아까 우리가 찾았던 요거를 요거 파랗게 써 있는 거 요거를 어떻게 한 거야? 뒤집은 거죠. 그쵸? 역수죠. 요 파란 분수에 대한 역수. 요거에서 역수를 양변에 취해 주면은 그러면 알파분의 베타바 요것이 마이너스 1 역수 해봤자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요것도 마이너스 1이다. 더하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그치? 뭐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주어진 식을 잘 이제 적절히 변형시켜 보면 됩니다. 또 63초까지 물어보신 거 있어요? 24번. 자, 24번은 i의 거듭 제곱에 대한 문제인데 수정아 i는 몇 제곱 주기로 순환을 했더라? 몇 제곱마다 똑같은 게 돌아왔었죠? 4제곱마다, 그치? 4제곱. 그래서 i는 그냥 i라고 생각하면 되고 i의 제곱은 뭐였어요? 마이너스 1이었고 i의 세제곱은 뭐랑 같다? 마이너스 i랑 같다. 여기다 i를 한 번씩 더 곱한 거니까. 그리고 i의 4제곱이 뭐다? 1이다. 그러면 i 5제곱을 하는 순간 다시 뭘로 돌아와? i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i라는 친구는 거듭 제곱을 계속하면 이렇게 4가지 값만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렇죠? i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i랑 1 이 4개만 돌아가면서 계속 나온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거듭 제곱을 만나도 우리는 이 넷 중에 하나로 정리가 가능하다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24번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하나씩 다 뭐 실수화를 시켜보거나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1이라는 게 i 4제곱이랑 같은 거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4개 딱 끊어가지고 여기 위에 있는 1111들을 전부 다 뭘로 생각해? i의 4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첫 번째 분수는 뭐예요? i의 세제곱이겠죠. 그죠? i 분의 i 4제곱이니까. 두 번째 분수는 뭐예요? i 제곱이겠고요. 세 번째 분수는 i, 네 번째 분수는 1. 자, 요렇게 4개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보면 i 제곱은 방금도 말했지만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i 세제곱은 얼마고? 마이너스 i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 넷이 더하는 순간 얼마 돼요? 여기까지 0입니다. 그쵸? 여기까지 0이야. 그럼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요 2가지만 처리를 하면 되는데 사실 이 뒤에 나오는 이 2개는요 요 맨 앞에 있는 얘네 둘이랑 어떨까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일정한 규칙으로 계속 지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결국 똑같은 거 4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아까 맨 앞에 나왔던 마이너스 i와 마이너스 1이 다시 한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얘네 둘을 더한 게 그냥 답이죠. 요렇게가 지금 요렇게가 요 a 플러스 bi가 됩니다. 그쵸? 요걸 그대로 답으로 쓰면 돼. 순서는 바꾸는 게 낫겠구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그쵸? 요렇게 쓰면 더 좋겠네요. 자, 63까지 또 질문 있어요? 없으면 우리 이제 허수의 마지막 부분 음수의 제곱근으로 가보겠습니다. 64쪽으로 가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허수의 원래 더 근본적인 어떤 의미인데 원래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울 때 i가 뭐였지 유진아? 물론 허수인데 무엇을 우리가 i라고 부르기로 했죠? 루트 마이너스 1. 그렇지.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그럼 이 원리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루트 마이너스 5 이런 걸 만났어.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i로 빼면 되죠. 그럼 걔가 i로 빠지고 나머지 루트 5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이건 루트 5i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근데 만약에 루트 안에 마이너스 9가 있으면 어떨까? 그쵸.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는 i로 빠지고 그럼 루트 9가 남았으니까 루트 9는 3이라고 써야죠. 그래서 이거는 3i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쓸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래 뭐 3의 제곱근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지? 3의 제곱근? 정확하게 대답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대답하잖아. 그러면 이제는 마이너스 3의 제곱근도 대답할 수 있겠다.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을 이거 똑같이 위에 거랑 똑같이 따라 써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잖아. 그치? 근데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요거 i를 뒤로 요렇게 붙여줄 수 있으니까 결국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은 풀마 루트 3 i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i를 이용해서 음수의 제곱근도 표현할 수 있어. 그게 이 페이지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0번 한번 볼까? 10번. 궁금한 게 있는데. 예. 그럼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 다 빼야 돼요? 그쵸. 뺄 수 있는 건 다 빼줘야죠. 그치. 빼주는 게 맞지. 이로 한번 해볼게요. 이 10번 볼게요. 10번. 자, 10번. 마이너스 81분의 8. 요거의 제곱근이 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한 거거든요. 얘 제곱근이 뭐야? 그러면 자, 일단 단순하게 해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우면 되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81분의 8인데 차근차근 처리합시다. 마이너스는 어떻게 하고? 뒤로 i로 빼면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81 분모에 있던 81은 루트 밖으로 나가서 뭐가 돼? 9분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분자에 있던 8 그죠? 얘는 꺼낼 수 있는 만큼만 꺼내면 되니까 2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9분의 2루트 2 i 이렇게 쓰시면 이게 10번의 제곱근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음수의 제곱근들을 서로 덧셈을 해봐라, 뺄셈을 해봐라 이런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i가 포함되어 있는 계산을 앞에서 연습을 많이 했잖아. 복소수 계산하는 거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14번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i로 일단 변형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방법대로 계산하면 돼요. 자, 얘를 변형해 볼게. 수정아, 첫 번째 거는 뭐라고 할까? 꺼낼 거 다 꺼내주세요. 4루트 3 아니고 4가 밖으로 나가면 뭐가 되는 거야? 2가 돼. 그럼 몇 루트 몇이라고 해야 돼? 2루트 3 하고 뭐 붙여? i. 자, 이렇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 빼기 있었고요. 뒤에 i가 나올 거고요. 루트 안에 있던 25가 밖으로 나와서 5분의가 되고요. 5분의. 그럼 루트 48. 루트 48이 몇 루트 몇이죠? 루트 48. 4루트 3. 그치? 4루트 3.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뺄셈을 할 수 없어요. 없어? 있어요. 루트 3 똑같고 i 똑같으니까 계산할 수 있죠. 뭐만 해주면? 통분만 해주면. 그래서 앞에 있는 얘를 몇 분의 몇으로 바꿔줘야 돼? 그치? 5분의를 붙여줘야 되니까 5분의 10루트 3i로 봐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렇게 해가지고 뺄셈을 하니까 답은 뭐가 돼? 5분의 6루트 3i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i로 빼는 과정만 한번 거치고 그 이후의 계산은 우리가 배웠던 복소수의 계산 i를 포함한 식의 계산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64쪽은 뭐 어렵지 않아요. 몇 번만 해보면 금방 할 수 있는데, 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65쪽이에요. 65쪽. 65쪽에서 약간 이제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개념이 좀 흔들릴 수 있는. 자, 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 루트 2랑 루트 3이랑 곱하면 뭐지? 루트 6이죠. 그죠? 그러면 루트 2랑 루트 마이너스 3이랑 곱하면 뭘까? 루트 마이너스 6이라 그럼 틀릴 것 같아요. 틀릴까 맞을까? 틀릴 것 같아요. 자, 이거 정확하게 해보려면은 우리 방금 했잖아. 요 마이너스는 어떻게 처리하라 그랬죠? i요. i로 빼라 그랬잖아. 그럼 이렇게 i로 뺐어. 이렇게 빼면은 자, 얘네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 루트 6i죠. 근데 i가 루트 안에 마이너스 1이 있다라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써도 틀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쵸? 맞아요. 자, 그런데 이거 있잖아. 이거는 처음 만나면 거의 다 이거 루트 6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니야. 이것도 방금 위에 줄 한 것처럼 i를 꺼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는 지금 i가 몇 개가 들어가요?
그지? 여기도 i가 있고 여기도 i가 있고 이게 두 개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i 제곱이 생기면서 뭐가 돼? 요렇게가 돼.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야 돼요. 그죠? 루트 안에 붙으면 안 돼. i 제곱은 마이너스니까 요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지금까지는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은 아무런 의심 없이 요렇게 했었어요. 요렇게 썼었어. 중학교 때까지는 요렇게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는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되지 않고 분명히 루트 A랑 루트 B를 계산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자, 아까 세 번째 줄에 있던 애들처럼 요렇게 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두 숫자가 전부 뭐일 때? 음수일 때. 그죠? 그래서 얘도 음이고 얘도 음인 경우에는 얘네 둘을 곱했을 때 여기 앞에 갑자기 마이너스가 하나 탁 튀어나온다. 그래서 이걸 맨날 나올 때마다 i로 바꿔서 곱하려고 그러면 귀찮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외워버리시면 됩니다. 우진아, 그럼 루트 마이너스 5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5는 얼마라고 해야 돼? 그쵸? 이거는 요 음인 거 보면은 마이너스 튀어나왔고 루트 안에서 그러면 5랑 5랑 곱해지니까 루트 안에서 25가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5구나. 이런 식으로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곱셈 얘기였어요. 곱셈. 그럼 곱셈 얘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올까? 나눗셈 얘기가 있죠. 자, 나눗셈에서도 루트 2분의 루트 3을 생각해보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도 문제가 없어요? 요렇게 표현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지? 그리고 이번에는요, 봐봐. 자, 요거 분의 요거 있죠?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 이것도 요렇게 표현을 해도 문제 없습니다. 왜 문제 없냐면 이번에는 얘가 i로 빠지고 얘가 i로 빠졌을 때 분모 분자니까 i가 어떻게 돼? i가 사라져요. i가 사라지니까 그냥 i 없어지고 그냥 요렇게 루트가 합쳐지면서 루트 2분의 루트 3이 마이너스 떼버리고 2분의 3이라고 써지는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눗셈을 할 때는 자, 이제 두 가지가 남았죠. 분모가 음이고 분자가 양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분모가 양이고 분자가 음인 경우. 자, 이렇게 두 가지만 더 체크해 보면 되는데 이 둘 중에 루트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썼을 때 자, 그냥 2분의 3으로 끝나지 않고 마이너스가 튀어나온 애가 이 둘 중에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 근데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얘네들은 합치면 마이너스가 일단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죠? 이렇게. 왜냐면 얘네 둘의 루트를 합쳤을 때 이미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2분의 마이너스 3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그죠? 그냥 이렇게 써지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이 둘 중에 하나는 자연스럽지 않은 애가 하나 있다고. 루트 앞에 마이너스를 또 붙여야 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굴까? 얘입니다. 왜 여기에만 마이너스를 붙냐? 이거 똑같은 것 같은데 얘는 마이너스 붙고 얘는 왜 안 붙냐? 이것도 역시 i로 설명을 해야 돼요. i로. 그쵸? 그래서 요 놈을 이렇게 뒤로 i를 빼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분모의 허수가 있잖아. 분모의 허수가 있는 거는 뭐가 꼭 필요하죠? 실수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i를 하나씩 더 곱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와?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던 i가 요 마이너스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죠? 근데 밑에 있는 경우는 얘를 i로 빼도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분자에 i가 붙어 있는 거잖아. 분자에 i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i 하나 붙어 있는 거라서 여기다 마이너스만 딱 붙여주면 이 i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곱셈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가 있었죠. 곱셈을 했는데 갑자기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때 그때가 언제냐? 음일 때였죠. 그럼 나눗셈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나눗셈에 대해서는 자, 루트 a분의 루트 b라는 분수를 자, 하나의 루트로 이렇게 합쳐서 썼는데 여기에 갑자기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게 언제냐면 분모가 음이고 분자가 양일 때. 그치? 네. 음분의 양일 때 요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야 돼요. 그렇죠? 외워야 돼요. 이것 자체를 문제에서 내기 때문에 나는 뭐 그냥 맨날 i로 꺼내서 계산할래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못 푸는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외워주시고, 자, 그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1번을 볼까요? 21번. 자, 21번 이렇게 생겼죠? 우리는 이미 얘를 딱 보는 순간 뭘 예측해야 돼? 이 두 개의 루트를 이렇게 합치는 순간 그 루트 앞에 무엇이 붙어? 마이너스가 붙을 거야 라는 예측을 해야 되고요. 여기다가 가끔 보면 여기다 마이너스 붙였다고 요 안에를 그냥 이렇게 쓰는 애들 있거든요. 이 마이너스는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죠? 이 빨간 마이너스는 전혀 새로운 마이너스가 하나 생긴 거예요. 이 루트 안에 있던 마이너스는 어때? 그대로 있어야 돼 여기에. 그치?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정리하면, 자, 마이너스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 16분의 1이 되죠. 이렇게 되죠. 약분 한번 시키면, 그러면 이제 루트 안에 있던 마이너스는 뭘로 처리? 그쵸, i로 처리하고, 루트 16분의 1은 뭐예요? 4분의 1, 그치? 4분의 1 되고 i 띵 붙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쵸? 네, 이런 계산들을 여러분들이 잘 헷갈리지 않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로 안 되면 나가서 해.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23번 같은 문제, 이런 문제는 방금 설명했던 내용을 외워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 자체에서 그냥 이걸 조건으로 내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조건을 딱 보는 순간 여기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네? 수정아, 어떤 경우야 그러면? 그렇죠. A, B가 모두 음수라는 얘기구나. 이거 우리가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1번 A도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럼 그걸 이용해서 밑에 있는 걸 계산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 요거 만났을 때 이렇게 절대값 안에 뭐가 들어가 있거나 또는 이렇게 제곱의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 때 이거를 풀어내는 과정은 똑같죠? 똑같습니다. 기억나? 안에 있는 게 양이면 그대로 꺼내는 거고 음이면 마이너스 붙여서 꺼내는 거지. 얘도 똑같아요. 그죠? 얘도 똑같아. 자, 근데 지금은 A, B가 모두 음이기 때문에 얘도 음이고요. 얘도 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어떻게 꺼내야 돼? 마이너스 붙여서 꺼내야 되고 이것도 마이너스 붙여서 꺼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가 요게 23번의 2번 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 음수의 제곱근이에요. 넘겨볼게요. 자, 또 넘겨서 또 헷갈리는 거 한번 해봅시다. 자, 넘어가서 여기 66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 6번 한번 해볼게요. 6번. 방금 다 설명한 거야. 부호만 잘 따가지고요. 부호만 잘 따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돼요. 66쪽에 6번 한번 풀어봐. 그지? A 음수고 B 음수고, 그쵸? 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요 부분의 부호가 뭔지, 그리고 요 부분의 부호가 뭔지, 이게 궁금한 건데, 이 부분은 음에서 양을 뺀 거거든요. 이렇게. 무슨 수야 그럼? 무조건 음수. 그 다음에 이거는 음에서 음을 더한 거거든요. 무조건 뭐야? 음수. 그럼 둘 다 어떻게 꺼내야 정상이야? 마이너스를 붙여서 꺼내야 정상이죠? 그럼 앞에 있는 건 뭐라고 써야 돼? 이렇게? 이거에다가 A-C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꺼낸 거잖아. 그럼 그 마이너스가 분배되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뭐라고 써야 돼? 요거까지 생각한다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가 하나 이렇게 날아가고요. 남는 거는 B 플러스 C.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이 페이지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 1번 한번 계산해보자, 얘들아. 1번. 방금 앞장에서 배운 규칙을 잘 생각하면서 1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안 헷갈리고 잘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1번 문제를 딱 봤을 때 일단 우리가 신경을 바짝 써야 되는 게 요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를 신경을 바짝 써야 돼요. 그죠? 왜냐면 이 첫 번째와 세 번째는요. 루트가 합쳐지는 순간에 마이너스가 앞에 튀어나오는 모양이잖아. 음이 곱해진 거랑 음분의 양의 꼴의 분수. 자, 그래서 1번을 보면 제일 처음에 요 첫 번째 거부터 계산하면 일단 마이너스가 맨 앞에 튀어나와야죠. 그러면서 루트가 이렇게 합쳐지면은 마삼 곱해지면 얼마야? 9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두 번째 거는요. 두 번째 거는 얘는 그냥 우리 상식대로 루트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루트 안에서 5하고 마이너스 5가 그대로 곱해지는 친구잖아. 그쵸? 그러면 그냥 뭐라고 써야 돼? 요렇게 마이너스 25가 루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간단하게 쓰면 뭐가 돼요? 5i가 되죠. 5i. 그치? 5i입니다. 그래서 이걸 플러스 5i라고 쓰시면 돼요. 플러스 5i. 그리고 세 번째 친구. 세 번째 친구는요. 루트를 이렇게 합쳤을 때 루트 앞에 이게 튀어나와야 돼. 일단. 그치? 튀어나오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8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헷갈리면 안 돼.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꺼낸 게 아니라 그랬어. 여기 있던 마이너스는 그냥 있고 새로운 마이너스가 하나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 이 루트 안에는 마이너스 4네요. 그죠? 루트 2분의 8, 마이너스 2분의 8이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근데 루트 마이너스 4란 수정아 루트 마이너스 4란 뭐라고 쓸 수 있다? 2i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2i로 바꿔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3 플러스 3i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네, 이런 게 음수의 제곱근에 대한 문제다. 처음엔 좀 헷갈려. 근데 몇 번 연습을 해보면 할만합니다. 자, 그 다음에 67, 68은 넘어갈게요. 패스하시고. 자, 70쪽으로 갑니다. 아, 여기 제일 신나는 단원이야. 2차 방정식. 여기서부터 이제 2차 방정식이랑 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수학 공부를 계속 해나가는 데 있어서 진짜 어떤 그런 뭐랄까 척추뼈 같은 부분입니다. 그치? 여기 부분이 딱 잘 잡혀 있어야 여기다가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이제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정확하지 않으면 뭔가 그런 애들 있잖아. 이렇게 뭔가 몸의 균형이 안 맞는 친구들. 허리 디스크. 그럼 어디도 힘을 못 써.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수학에서의 뼈대가 되는 부분이다. 척추뼈 같은 부분이야. 자, 2차 방정식의 근. 이 똑같은 단원이 중3 때도 있잖아요. 중3 때 우리 2차 방정식 어떻게 푸는지 다 배웠죠. 제일 많이 쓰는 풀이는 뭐야? 근의 공식. 그거보다 더 많이 쓰는 건 X죠. 인수분해. 인수분해 해서 인수분해가 되면 바로 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인수분해 안 되면 뭐 해라? 근해 공식 해라. 뭐 중간에 뭐 이런저런 거 다 빼고 그냥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근해 공식을 이용한 풀이 이렇게 두 개가 핵심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여기도 있죠.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근해 공식을 이용한 풀이 똑같은데 중학교 때는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풀으라 그러면 중학생들은 어떻게 할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근해 공식을 써보면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는 이런 일이 중학생 입장에서는 어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럼 중학생은 뭐라고 대답해? 해가 없다라고 대답하죠. 그죠? 중학생 때는 해가 없다가 맞는 거야. 루트 안에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치만 우리는 이제 뭘 배웠어요? i, 허수를 배웠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아하 이거는 마이너스 뒤로 빼서 i로 딱 붙여주시면 이런 해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해를 허수인 근이잖아. 허수인 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허근이라고 부릅니다. 허근.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해를 못 구하는 방정식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해를 못 구하는 방정식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자, 여러분들 x제곱 빼기 1은 0이다. 이 방정식 풀 수 있죠? 풀면 뭐예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해서 얘를 x는 1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풀죠. 그쵸? 아주 기본적인 합차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예요. 근데 얘도 인수분해할 수 있나? 못하나? 예. 어? 중학생 못하나? 중학생도 할걸? 똑똑한 애들은? 루트 쉬워요. 그렇죠. 자, 인수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 어떤 숫자까지 쓸 거냐의 문제거든요. x 플러스 루트 3 x 그니까, 마이너스 어. 루트 3. 내가 루트까지 쓸 마음을 먹었다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그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해. 그러면 해는 뭐예요? x는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인수분해가 되니? 이렇게 질문했을 때 루트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돼? 그러면은 사실 안 되는데 만약에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해봐라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 범위라는 건 루트를 써도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럼 이거는 인수분해 돼? 아니요. 이건 진짜 안 되나? 어떻게 해도 안 돼? 되기야 되겠죠. 근데 저는 방법을 모르겠는데요. 그쵸. 얘를 내가 굳이 인수분해를 하고 싶다면 뭐까지 동원하면 할 수 있어? i까지. 그러니까 복소수 범위까지 넓히면 할 수 있어. 가운데가 플러스라도 내가 i까지 동원을 하면은 합차공식 할 수 있어. x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리고 x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면 x는 뭐가 돼요? 풀마 루트 3i라는 근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진짜로 해를 못 구하는 방정식은 없어요.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도 이렇게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렇게 생긴 애들도 우리가 근해 공식을 써서 i까지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방정식은 다 해를 갖습니다. 단 그 해가 실근일 수도 있고 허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연습해 볼까요? 설마 뭐 근해 공식 헷갈리고 뭐 이런 사람 없겠죠? 너 헷갈려 지금? 저 다 알아요. 그럼 짝수 공식도 알아? 네. 한번 써볼까 우리? 근해 공식 기본꼴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였죠? 그럼 짝수 공식은 뭐였죠?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그렇지. 잘 외우고 있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여전히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짝수 공식도 쓰시면 돼요. 쓰다가 혹시 루트 안에가 음수면 i로만 바꿔주면 된다. 맞죠? 자, 이거 답 한번 찾아봐. 9번. 10초 안에 나와야 됩니다. 그죠? 숫자가 약간 지저분해가지고 이럴 수 있는데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계산해야죠. 뭔지 30초 네. 고민했어요. 4분의 1 풀마 루트 23i 여기 해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근해 공식을 쓴 김에 근해 공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근해 공식이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이미 이제 중학교 때도 했던 건데요. 근해 공식에서 이제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 루트 안에 있는 부분. 요거. 우진아, 우리는 요 부분을 뽑아내가지고 얘를 뭘로 사용을 하죠? 이거 기억 안 나? 대문자 D라고 쓰는 거. 판별식. 판별식. 무슨 식? 판별식. 판별식이라고 부르죠? 판별식.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는 판별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무슨 뜻? 서로 다른 두 근 이렇게 말했었고요. 판별식이 0일 때는 뭐라고 하죠? 중근이라고 하죠. 중근은 뭐였지? 해가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 그죠?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으면 뭐라고 했었어요? 해가 없다 이렇게 말했었어. 중딩 때는. 그치? 근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 바꿔야 되겠죠? 저희 좀 찍고 와도 돼요? 이제는 조금 바꿔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이제는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니고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쓰셔야 됩니다.
중학교 때 근이라고 불렀던 것이 이제는 실근이니까, 실수인 근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요. 그 다음에 D가 0이면은 중근이야. 중근은 중근인데 이 중근이라고 하는 녀석들은요 반드시 실수입니다. 그래서 중근도 실근이에요. 물론 이런 모든 얘기에는 이 ABC가 모두 실수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ABC가 실수라는 전제 하에서는 중근, 판별식이 0이 나오면 그 중근은 실수야 무조건. 그리고 이제 이게 제일 많이 바뀌지. D가 0보다 작으면 옛날엔 해가 없었지만 이젠 해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떤 해가 나오는 거라고? 허근이 나오는 거라 그랬죠. 허근. 그래서 D가 0보다 작을 때는 해가 없다가 아니고요. 이제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정확한 판별식의 개념이 됩니다. 그쵸? 이것도 우리가 근해 공식에서 보너스로 알 수가 있고요. 자, 근해 공식에서 보너스로 알 수 있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근해 공식이라는 게 근 두 개를 얘기해주고 있잖아. 첫 번째 근이 요거죠. 가운데가 플러스인 거. 요게 첫 번째 근이고 두 번째는 얘랑 똑같은데 여기가 마이너스인 게 두 번째 근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두 근인데 두 근을 더해보면 어떻게 돼요? 둘이 더하면? 그 루트 부분이 없어지죠. 루트 부분이 없어져요. 루트 부분이 없어지고 남는 게 뭔지 보니까 2a분의 마이너스 2b죠. 그죠? 그럼 2랑 2도 지워지겠네? 그럼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두 근의 합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공식으로 외울 거거든요. 두 근의 합을 나타내는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곱해볼까요? 자, 이렇게 두 개를 곱해볼게요. 이번에는 여기를 곱하기로. 자, 이렇게 곱했어. 그럼 이게 두 근의 곱인데, 자, 둘이 곱하면 분모는 뭐가 되니? 4a 제곱이 되죠. 분자는 잘 보면 분자끼리 곱하면 이거는 무슨 공식이 적용될까? 합차 공식이 적용되죠. 그죠? 합차 공식이 적용이 돼서 b제곱 빼기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써지잖아. 그러면 괄호 풀면은 요렇게 되니까 b제곱 날라가고요. 그럼 4a제곱분의 4ac니까 4a를 지울 수 있죠. 4a를 지우면 a분의 c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근의 곱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자, 요것을 이제 우리가 근과 개수의 관계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얘를 이제부터는 이렇게 외울 겁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a분의 c다. 당연히 알파 베타가 뭘 말하는 애들이겠어? 요거 두 근,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나타내는 문자가 알파와 베타고요. 두 근을 합했더니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요걸 말하는 거고 두 근을 곱했더니 a분의 c가 됩니다. 요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배웠다면 필수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푸는 거,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 그리고 판별식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근과 개수의 관계. 이 정도는 2차 방정식에서 제일 기본에 해당되는 아까 말한 척추뼈 같은 내용이다. 뒤에 차근차근 나올 건데 미리 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미리 알고 있으면 우리가 좀 편하게 풀 수 있거든요, 문제들을. 71쪽을 좀 볼게요. 자, 71쪽에 24번을 한번 보자. 24번. 24번은요. 원래 문제를 낸 의도는 뭐냐? 다음 괄호 안의 숫자가 2차 방정식의 근일 때 그때 a의 값과 나머지 한 근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인데 마이너스 4가 이 방정식의 한 근이면 우리가 제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x에 대입해요. 그쵸? 이건 대입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24번은 대입을 해서 풀어보면 자, 이게 16 곱하기 2니까 32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는 0이야. 그럼 a 얼마일까? 7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럼 a가 7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민승아? 그죠? 원래 방정식에 a 자리에다가 7을 집어넣고
이 방정식을 다시 한번 풀어주면 되죠. 1, 2에 4, 1에 풀마 이렇게 그지? 그러면 x 플러스 4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자 x 값은 마이너스 4 또는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24번에 a 값은 7이고 나머지 한근은 2분의 1 이렇게 풀립니다. 그쵸? 그런데 24번은 그렇게 푸는 거에 아무 어떤 불편함이 없어요. 그치? 근데 25번을 풀려고 보니까 25번은 한근이 뭐예요? 2 더하기 루트 6이 한근이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대입해서 풀려 그러면 조금 불편하단 말이야. 뭐 풀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지? 뭐 제곱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25번은 조금 우리가 조금 더 좀 고차원적인 방법으로는 풀 수 없을까? 이런 걸 생각할 때, 자 조금 전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얘기해 줬잖아요. 그치? 지금 아까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라 그랬었죠? 마이너스 a분의 b였고 알파 베타가 뭐였죠? a분의 c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이거를 이용하면 훨씬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알파와 베타가 두 근이고요. 알파 베타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인 거예요. 그죠? 이거인 거야.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6에다가 뭔가 다른 거 하나를 더하면 이게 자 마이너스 a분의 b에 해당돼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a분의 b는 여기서 따오자면은 누구분의 누구예요? 그죠? 요게 지금 공식에서의 a고 요 마이너스 4가 b인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니까 뭐가 돼? 4예요. 그럼 잘 들여다봐. 잘 들여다보면 여기에 들어갈 게 뭔지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죠? 이거 뭘까요? 2 마이너스 루트 6. 그럼 2 마이너스 루트 6이 바로 이 문제의 다른 한근이 2 마이너스 루트 6이죠. 근데 여러분 또 이걸 보니까 또 같이 생각나는 거 없니? 2 플러스 루트 6과 2 마이너스 루트 6? 이거 우리 뭐라 그래요? 켤레근이라고 부르죠. 켤레근. 그지? 켤레근을 써가지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왜 처음부터 켤레근을 쓰지 않았냐면 켤레근을 쓸 때는 조건이 필요하거든. 무슨 조건이 필요할까? 여러분이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데 그래도 조건이 없으면 함부로 쓸 수 없거든요. 이 켤레근 2 플러스 루트 6의 짝꿍이 2 마이너스 루트 6이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이거는 모든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이 2차 방정식의 모든 개수들이 유리수다. 근데 A가 지금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잖아. 실수라고만 했잖아. 그치? 그래서 처음부터 켤레근을 쓰지 않은 건데 사실 확인을 해보니 켤레근이 성립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두 근을 다 안 거예요. 2 플러스 루트가 2 마이너스 루트 6이에요. 그럼 이 끝에 있는 얘는 뭘로 찾으면 돼? 이 둘의 뭘로? 방금 합쳤으니까 곱이죠. 그쵸? 요 놈과 요 놈을 곱한다. 자 곱하면 얼마 나오냐면 4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2 나오죠. 그 마이너스 2가 a분의 c에 해당돼야 돼요. a분의 c. 그러면 1분의 a인 거잖아. 그럼 얘가 곧 그대로 누구다? a가 마이너스 2다. 처음에는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2차 방정식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같은 경우는요. 26번은 1 2i죠. 그럼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켤레근 써도 돼요. 1 2i의 켤레근은 누굴까? 1 플러스 2i겠죠. 그쵸? 이거는 a가 실수라는 조건은 달려있기 때문에 1 2i의 켤레근 1 플러스 2i 바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근이 1 2i와 1 플러스 2i인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이 a 찾을 때도요. 두 근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얘네 둘의 뭐만 쓰면 돼? 얘네 둘의 곱만 쓰면 돼. 얘네 둘의 곱 1 2i와 1 플러스 2i를 곱한 값 곱하면은 5거든요. 이 5가 자 아까 우리 배웠던 요 근각계수의 관계 공식에 의해서 1분의 마이너스 a 하고 같은 거죠. 얘가 그죠? 요거 분의
요거니까 그치? 그러면 a는 얼마야? 마이너스 5. 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5, 다른 한근은 1 플러스 2i 이렇게 되는 거고요. 25번은 아까 a 값이 마이너스 2였고 다른 한근이 2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수록 조금 더 편한 방법으로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문제들을 풀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72쪽, 73쪽에 있는 얘기도 벌써 다 했어요. 여기가 이제 판별식 얘기인데 판별식 아까 전에 다 말했잖아, 그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면 중근, 0보다 작으면 허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니까 판별식에 대한 문제들도 쭉 다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실근, 네. 그 73쪽에 있는 문제 몇 개만 풀어볼게요. 73쪽에 자 일단 제일 기본적인 문제 35번부터 보면은 35번부터 보면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자 민승아 뭐부터 써야 돼? 이 페이지는 뭐에 대한 페이지야? 판별식에 대한 페이지야. 그래서 판별식을 써야 돼. 근데 판별식을 쓰려고 보니까 여기 숫자가 6이네요. 6. 그러면 판별식의 짝수 공식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하면 판별식의 짝수 공식.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걸로 풀면 조금 더 편하다. 자 그럼 요걸 여기다 적용을 시켜주면 어떤 식이 나와? B'이 마이너스 3이잖아. 제곱하면 9 마이너스 K 이게 판별식이지. 맞죠? 자 이게 판별식인데 우진아 35번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으니까 이 9 마이너스 K가 0보다 어때야 돼? 그렇죠. 0보다 커야 됩니다. 0보다 커. 그럼 결국은 이 넘기면 9하고 K니까 K는 9보다 작다. 이게 35번 답이고요. 36번은 요거만 어떻게 하면 돼? 요거만 는으로 바꾸면 되죠. 요거만 는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K는 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7번은 요 부등호 방향을 거꾸로 바꾸면 되잖아. 거꾸로 바꾸면 K가 9보다 크다가 되죠. 37번 답은 K가 9보다 크다인데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볼게. 요 상황에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라고 말했을 때 K의 범위는 뭐냐? 이런 질문이 나왔다면 이 똑같은 요 상황에서 이 위의 문제는 똑같은데 이건 다 똑같은데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자, 아까 전에 요것도 당연히 실근에 대한 얘기고요. 중근도 뭘로 포함시켜라? 중근도 실근으로 포함시켜라 라고 말했잖아. 그래서 요때는 K가 9보다 작다라고만 쓰면 안 되고 K가 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셔야지 요게 정확한 답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한 문제만 풀고 진도 마칠게요. 48번 한번 해봐 얘들아. 48번. 완전 제곱식 보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완전 제곱식이면 그치 판별식이 0이어야 되잖아. 완전 제곱식이 중근하고 같은 의미고 중근이 판별식이 0이랑 같은 의미잖아. 맞죠?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풀어보라는 거야. 48번 답 한번 찾아봐. 아니다 그냥 1이었구나. 자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푸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진행하기 힘들다 얘들아. 자 우리는 여기서 판별식이 0이다를 쓸 거거든요. 판별식이 0이다. 완전 제곱식이라는 게 곧 중근을 말하는 거니까 판별식이 0이다를 쓸 건데 짝수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니까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쓰면은 2K의 제곱이죠. 2K 괄호치고 제곱 마이너스 K 괄호 K 플러스 3 이거 아닌가? 이게 판별식 아닌가? 그럼 이것이 는 0이 돼야 되죠. 이것이 0이 돼야 되는데 전개시키면은 4K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3K 이렇게 되니까 3K 제곱 마이너스 3K는 0이죠.
이거 아주 간단한 2차 방정식이잖아. 그지? 아주 간단한 2차 방정식. 여기서 K로 나누면 안 됩니다. 우리는 K로 어떻게 해야 돼? 묶어야 돼. 3으로는 나눠도 되지. 3은 숫자니까. 3으로 나눠버리면 K제곱 마이너스 K는 0이고 여기서는 K로 나누지 마시고 K로 묶어야 되죠. K로 묶으면은 K-K-1은 0이 나와가지고 K 값이 일단은 몇 개가 나와? 일단은 2개가 나오는 거죠. 0 또는 1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거지 일단은. 그런데 이 2개를 그대로 답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맨 앞에 X제곱 앞에 K가 붙어 있고 문제에서는 분명히 얘가 2차식이라고 못을 박았고 그러니까 K는 절대 얼마일 수 없어? 0일 수는 없어. 그래서 이렇게 2개가 나왔지만 얘는 탈락을 시켜주시고 정확한 답은 1 하나라고 써주셔야죠. 맞죠? 네, 이렇게 풀면 되겠고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73까지고요. 오늘 63까지 숙제였잖아요. 여기까지 지금 틀린 문제 고치시고 못 푼 거 푸시고 검사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갖고 오세요.